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이퀸을 두 번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약간 좀 변질되어 간다. 네, 약간 미인대화 되어가는 미인대화 되어가고 변질돼가는 그런 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약간 그 당시에는 이제는 복장 자체도 약간 네, 유튜브에 그 사진 올라갔죠. 네네. 네, 약간 흰 블라우스와 검정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쫙 줄지어 서 있는. 네. 네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이퀸 탄생에서 폐지까지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앞서 오래전 이날 그 하나하나가 네. 얘기들이 또 길어서. 길어서 네. 다음 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뭐 약간 분량이 말씀드릴게요. 그냥 분량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보니까. 네, 오늘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미인대화 되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뭐 키 기준이 들어선다던가, 그렇지. 그런 개량화된 기준이 적용되거나 실제로 그 용모 자세 걸음걸이면 일단 외향적인 요소가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심사 방식이나 이런 거가 이제 그 하나의 뭐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 과정은 학생들이 관여가 되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 대관식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벤트가 되면서 좀 화려해지고, 네. 그죠? 뭐 예를 들면 남성들, 군인, 사관생도 이런 사람들이 호의를 하는 그림, 그다음에 뭐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언론사가 대대적으로 막 후원하고 뭘 보도하고 해주고. 네.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 그 이 메이킹 이벤트가 이제는 완전히 그 남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이른바 그 꽃으로 바라보는 그 여성상 그걸 강화하는 모습이 분명 많아졌다. 이런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런 변모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관입니다. 관. 관. 관을 씌워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차점자가 네. 수석 시녀가 네. 처음에 메이킹은 그냥 풀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게 1961년에 관이 한번 바뀌는데 이게 하필은 또 이렇게 5.16 나고 나서네요. 또. 그렇죠. 이제 보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주로 관을 만들고요. 3년 후에 1964년에 은도금관으로 바뀌고 이거. 2년 후에 1960주년 이때 80주년 맞아서 순금 왕관을 순금. 네, 미대 교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네, 이렇게 바뀌어가요. 요건 지금 박물관에 있다고. 아 그래요? 네, 학교 순금이면은 야. 그 당시에 뭐 그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의 뭐 몇십 배라고 그러든가 몇백 배라고 하든가 그 돈이 그 진짜?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무슨.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아주 그 대학 문화의 상징적인 이벤트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미인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의 성적 대상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그런 풍조에 편승했거나 혹은 그것을 리드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어버린 게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여러 그 성찰들을 만나다가 결국 여성주의 담론과 만나면서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970년대 초기에 이화여대 안에서의 문제 제기는 지난 시간 말미에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게 너무 화려한 방식으로 이게 가는 게 옳으냐, 내적인 미, 뭐 학생다운 미 이런 걸 찾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로부터 시작은 돼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적 행태 혹은 지나친 화려한 그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 큰 변모가 이루어지는 게 1970년부터 시녀제도가 없어집니다. 이건 좀 나는 볼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도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너 나는 한 끗 차이인데. 한 끗 차이인데 이제 누군가는 관을 씌워줘야 되고 누군가는 쓰고. 네. 뭐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시녀제도가 폐지되고 네. 그냥 꽉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꽉퀸으로 있고 그러면 이거 관은 누가 씌워주느냐? 총학생회장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갈래로 이 메이킨 그 선정 과정과 관련한 논란들이 생겨납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학부모님이 항의를 했는데 우리 딸이 메이퀸에 뽑히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야, 씨. 안 뽑히는 이유를 본인이 감금 유추해 보니 네. 과 대표나 학생회장들이 주로 선출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게 이제 나중에 하나의 이제 암시가 되는데 네. 아마 모종의 저항 심리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쁜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에이, 우리 과대 저 친구 뽑아주자. 뭐 열심히 일하는 친구. 이런 그 풍조가 일부 과에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딸이 미모로는 그렇지. 빠지지 않는데. 키도 뭐 크고 뭐 네. 예쁜데 뭐 됐다는 친구를 보니까 별로야. 당신이 보기에는 우리 별로인 것 딸보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그 항의도 생겨나고요. 이럴 때는 좀 인간관계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따님의 그런 인간관계를. 요소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개신교 학교다 보니까 네. 신앙 그 기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학교에 입학하는 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입학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종교가 없는 없는 사람도 사람도 있을 있고. 것이고. 네. 근데 뭐 무종교인이거나 굉장히 이질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닌 천주교 신자가 과에서 뽑혔는데 탈락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등장하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1973년에 5월에 축제를 앞두고 학생들 몇몇 동아리들이 연합해서 보이콧하나요? 이거에 관한 토론회를 해요. 토론회. 예. 훌륭하네. 그래서 이제 우리 5월 그 개교기념 축제는 어떠한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이퀸 행사는 이대로 좋은가, 이런 걸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은 사실 메이킹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데 재정 당시의 의도가 찾아볼 수 없이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 네, 상품화되었다. 상품화되었다. 그리고 위화감만 불러일으키는 이벤트가 되었다. 어.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이퀸이 앞으로 어떻게 존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안의 일이지만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주목도가 높았고 심지어 다른 학교에까지 이게 다 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여대 밖에서의 분위기는 또 그 무렵에 어떠했느냐? 네. 다른 대학에서 이제 메이퀸이 하나둘 폐지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비판 담론이 굉장히 심화되고 확장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집니다. 일단 메이퀸이 폐지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남녀공학 학교에서 먼저 논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게. 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그 네. 남학생 투표에서 남학생들이 투표했다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회 같은 데서 이제 후보를 막 열 몇 명을 먼저 뽑는데요. 그러면 그 후보들을 놓고 남학생이 투표하는 건데 그 후보들이 누군지 알려줘야 되니까 포스터를 붙인 거예요. 학교 곳곳에. 그치. 그러면서 남학생들의 이른바 인물 품평이 외모 품평이 막 난무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61년부터 여학생회에서 이거 문제 있다.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이게 다른 걸 떠나서 뭐 별 그런 여성주의적 의식이 없더라도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치. 그리고 아마 여학생들이 극소수였을 거 아닙니까? 많지 않았겠죠, 그 네,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인기 투표 아니냐. 그래서 문제 제기해서 몇 년간 또 중단이 돼요. 근데 1965년에 이때 또 개교 80주년. 이때 다시 이제 학교에서 부활시켜서 강행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예. 그리고 2년 후 67년 되면 또 연세 세브란스와의 통합 또 10주년이에요. 네. 근데 요때도 하려고 하면서는 요때 남학생 투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처럼 교수 심사단.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쪽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치. 이거 외모 품평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투표를 못하게 된 남학생들도 불만이고.
학생들이 불만이 이거 뭐인지 모르겠는데. 투표를 못하게 됐다 이거죠. 아, 네. 나의 권리를 빼앗겼다. 네. 자기 권리가 아니었는데 자기 권리를 애들이 빼앗겼다. 남자지만 이따가 또 부끄러운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본인의 권리가 아닌데 왜 본인의 권리를 빼앗겼다 네.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1968년에 연세대학교에서 먼저 폐지됐다. 네. 네. 학교에서는 이제 행사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구실로. 이게 왜 남녀공학 학교들이 이를 필두로 해서 하나둘 폐지됩니다.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뭐 경희대, 단국대 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왜 다 70년부터 한 75년 사이에 다 폐지되고 네. 그 사이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1971년에 6월에 그 해의 5월에 덕성여대 메이킨으로 뽑혔던 네. 유 모양이 살해당하는 네. 약간 스토커. 네, 스토킹 범죄입니다. 정확히 요즘식으로 스토킹 범죄고요. 오빠 친구 납치당해서 그 옛날에 유명한 호텔 있죠, 충무로의 대연각 호텔. 아, 대형가 호텔 네. 엄청 유명하죠. 네. 유명했죠. 참. 대연각 호텔로 납치를 당해가지고 결혼을 강요당하다가 거부하니까 이제 강간을 하려고. 어머. 근데 거기서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뭐 여기 들은 거, 나 여기 기사까지는 아니고 들은 게 그런 거. 처음엔 이게 자살로 얘기가 나왔어요. 피하려다가 네. 도망가다가. 네. 근데 피해 뛰어내렸다가 있고 네. 강간을 하려다 저항하니 목을 조르고 밀어버렸다. 가사 상태에서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납치 뭐 이런 건 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 납치 강금까지도 사실인 네, 거죠. 강금도 사실이고 강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목 졸린 흔적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폭행도 사실인 사실입니다. 거고. 네. 그리고 강간 시도도 사실이고요. 네. 네.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백화점에서 뭐 양품점을 경영하고 있던 이제 백화점 점주인데 네.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납치한. 뭐하는 사람이고 네. 이거 뭐야 이게? 네. 이게 아무튼 이게 그런데 이제 그 타살 혐의를 또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게 재판도 2번이나 파기환송을 겪은 끝에 징역 10년형이 확정이 되고요. 예. 이게 이러니까 이제 덕성여대 안에서는 하지 말자. 네, 바로 이제 이듬해부터 바로 폐지가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죠, 실제로. 뭐 네. 이거는 뭐 그렇겠네요, 당연히. 네. 덕성여대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반대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수진들이 동참하면서 학교에서는 폐지가 됐고요. 언론이 이 메이킨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논조로 다루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건 재판이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파기환송을 2번이나 겪다 보니까 네. 재판 과정 내내 언론의 그 보도 방식이 메이킨 변사, 메이퀸 사례, 퀸 사례 이런 식으로 이 사건에 용용되는 방식이 그러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선정적인 보도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 사건을 놓고 뭐 기사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논평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설도 쓰고 뭐 이랬겠죠. 네. 뭐. 근데 그 논평의 논조가 결국 미모가 화근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논조가 남성 논설위원들이었겠죠. 네. 네, 이런 식의 평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메이킨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논문이 최근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제 예외 없이 그 중요한 전기로 지목하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1975년인데 이에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를 해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 이 여성주의적 그 일종의 그 담론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게 메이킨 폐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의 비판 담론은 그 이대 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학생답지 않다. 그렇죠. 너무 화려하다. 너무 이제 과열됐다. 뭐 그런 내면의 미, 학생다운 미 이런 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있다면 막 한 사람 스타 만들고 위화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 되는 이제 수동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더 있다면은 이것도 주로 남성들이 하는
정체불명의 서구식 이벤트를 들고 와서 여대생들의 사치를 조장한다.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을 네. 법한 그 사설을 제목일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따로 한번 다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유엔이 세계 여성의 해를 1975년에 선포하면서 이게 이제 막 등장했던 그런 비판적 경향들이 아주 그러니까 이제 재맥락화된다 그러죠. 이제 새로운 맥락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주의 관점에서 이것이 훨씬 이제 심화되고 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를 되게 분기점으로 꼽고요. 이 세계 여성의 아주 유명한 표어가 있었답니다. 여성은 이제 커피를 만들지 않고 정책을 만든다. 멋있네. 아주 공교롭게도 영국의 대처 수상이 성주의와는 크게 뭐 본인 좀 개인은 상관은 없지만 슬픈데? 이때 또 그러네요. 아무튼 이게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도 비슷한 거예요. 아까 저희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이화여대 메이킹을 뽑을 당시 복장이 비서 복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네. 그 얘기는 커피를 타는 어떤 그런 소위 그 당시도 뭐 이랬던 그런 그렇죠. 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커피를 타지 않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해 3월 20일에 75년 YWCA에서 미인 대회는 필요한가? 를 주제로 이미 75년에 네, 좌담회를 엽니다. 와. 미인 대회 문제를 이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의 폐지 운동 같은 것들이 이미 이제 서구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었고,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상품화, 미의 규격화, 외모 지상주의, 더불어 대학에서의 미인 대회 문제까지 이걸 다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여성주의 이런 게 요 근래에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50년 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죠. 이미.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 반향이 일정하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담론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학술 연구의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학회 되겠다.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생겨나서 1976년에 여성 연구자들이 모여서 여성학 과정을 학교에 개설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제안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이대 바깥에서 벌어졌던 메이킨을 둘러싼 그 당시 이제 비판적인 분위기들이고요. 네네.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네. 그럼 이대 안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네. 1976년에 그 여성학 과정 설치를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이화여대 안에서 여성학 연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요. 1977년 3월에 한국여성연구소를 발족시킵니다. 그리고 77년 2학기부터 학부 교양 과목으로 여성학 강좌가 국내 최초로 개설됩니다. 이것도 역사가 굉장히 길군요. 지금 여성학 관련된 게. 네, 요거가 이제 이화여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적으로 네. 한국 사회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죠. 네. 실제로 이게 이제 학부에서는 말고 대학원에서 생기죠. 여성학과가 전공이 생기는 게 네. 1982년이고요. 굉장히 빨리 생겼군요.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76년, 77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네요. 이때부터 이화여대 안에서도 본격적인 메이킹 폐지 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메이킹 4번째 시간으로 돌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예. 새로운 걸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조금 이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제 뭐 여성학이라는 좀 다른 메이킹과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회적인 당연히 뭐 생길 수밖에 없었던 미인대화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통해서 어떤 여성에 대한 지위나 여성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저는 좀 더 놀라운 거는 와, 이 논의가 이미 5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왔었던 걸 생각하면 마치 우리 일각에서는 뭔가 여성주의나 뭐 여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요 근래에 시작된 것처럼 우리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거를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
그러니까.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야기니까요. 그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없고요. 웬만한 학문으로 계산을 해서도 뭐 현대 학문 뭐 어떤 학문에 비해서도 되게 뭐 굉장히 맞습니다. 긴 게. 맞아요. 그런 논의들이 이제 이 메이킹 폐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시간에는 그게 학교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거쳐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폐지되게 되는가, 저는 이 폐지되는 과정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식도 그렇고요. 네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